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15%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한 주요 변동 원인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작년 32조 6천억 적자 사상 최악, 2021년에 5.5배.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의 보도 내용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톱 10개 회사 흑자를 다 부어야 한전 적자 메운다 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한국전력의 그 손익은 어떠냐? 요거가 이제 오늘 공시가 됐어요. 이게 그 사업 보고서가 아니고 그 이 30% 15% 대기업인 경우에 15%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한 그 원인 뭐 이런 거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쭉 지금 19번째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71조 2,700억입니다. 그 작년 60조 6천억보다는 17.5%가 증가했어요. 매출액은. 그런데 총 영업비용은 56.2%나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적자가 5조 8천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무려 32조 6천억이나 됐습니다. 이게 그 대선이 5월, 4월 봄에 있었죠, 작년. 그때 이제 그 문정권 말기에 올려줘야 될 걸 올려놓고 물러나서야 되는데, 에, 이게 뜨거운 감자를 난 몰라 하고서 이제 다음 차기 정권한테 던져놓고 물러난 꼴이죠. 사실은 2022년도에 전기료를 올렸어야 되고 2021년도에도 올렸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가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을 자꾸 그 데미지의 충격을 좀 분산시켰어야 되는데 인기 전술에 의해 가지고 그 올려야 될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게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량이 현재 정권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올릴 수밖에 이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만들면은 이제 야당 아새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생이 그 토탄에 빠졌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정권 재 탈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5년마다 그러면 또 바꿔버리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무려 457.7%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손실률이죠. 손실률이 36.1%나 크게 또 거꾸로 상승을 한 거고요. 증가를 했고요. 뭐 세전이익 뭐 이런 거는 따지지 말자고요. 핵심이 이제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한전이 얘기한 거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및 구입 전력비 증가. 그 한전 본사에서 발전하는 건 솔직히 하나 없습니다. 자회사가 이 국제 원재료 가격, LNG든 그 다음에 뭐 석탄이든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이게 그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은 적자가 나서는 안 되니까 발전 자회사의 이 판매 가격은 인상을 한국전력이 해줘요. 해줘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은 못 올린 거죠. 정부가 승인을 안 하니까. 자,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이죠. 근본 원인인데 화력발전 자회사들의 발전 단가는 대폭 인상하여 구입했을 것이다. 유일하게 한국 수력 원자력만 흑자에서 한수원 발전 단가는 오히려 인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3분기 작년도 3분기 누적 실적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화력발전소의 경영효율화가 화두에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한국전력은 지주회사화 했기 때문에 자회사의 그가 발전한 그 발전소의 그 발전 단가를 인상을 해주고 자기네가 판매하는 것은 이제 그 정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 주무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아마 대통령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이 상장 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화력발전소가 그 5개 화력 부분으로 나눠져. 뭐 중부 발전소, 아니 중부 발전소, 뭐 동부 발전소, 서부 발전소, 뭐 남부 발전소, 뭐 이런 식으로 뭐 5군데가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한국 수력 원자력 별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에, 이렇게까지 그 적자가 날게 만들었냐? 이거 머리를 그러니까 병신 새끼들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업이라고 돈 장사라는 게 이문이 남아야 파는 거죠. 이문이 남아야 파는 거지. 에, 뭐 이거 너무나 단순한 그 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거 누가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열불 나버리네. 전기요금 인상 엄격히 요거 이제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일본이 이 전기료 올리는데 경제 산업성에서 공청회까지 열면서 이렇게 이제 다독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인상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자, 한국 보세요. 한국 애들과 안 올리고 포퓰리즘 하다가 지금 문정권 애들 아주 죽을 마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올해 2월 17일 날, 아마 그래야지 않았을, 그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요거는 뭐 그래서 스루프 타임즈에서 좀 소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한 거고, 한국가스공사, LNG를 수입해서 한국전력에도 LNG 원료를 주겠죠. 발전용으로. 우리나라가 그 자가 발전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LNG를 직접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접 수입할 만한 규모 있는 회사는 많이 크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을 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LNG 말고 LPG도 그 수입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또 몇 군데 있죠. 이완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SK 가스 뭐 이런 데서 하는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한국가스공사가 매출이 51조 7천억인데 작년보다 무려 87.9%가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87.4%, 0.5% 차이에 의해서 영업이익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98.7%나 금액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진율도 0.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가격에 비해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 판매 가격, 마진율은 더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 및 천연가스 판매 물량도 어느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단가하고 수량하고 다 증가했다. 이렇게 원인 표시하는 거는 잘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뭐 중복된 좀 표현인 것 같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포함해서 지분법 이익 증가했다는 당기이익이 증가했다. 뭐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 같은 거를 또 한 거고요. 핵심적인 거는 수익 가격에 비해서 판매 가격을 더 올렸다가 이익의 증가 원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다음 장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영업 적자인데 이거를 그 정부 승인 안 한 된 그 금액 차액을 미수금으로 잡아가지고 일단 매출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돼요. LNG 수입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판매 단가를 인상하여 공급하였을 것임. 발전용, 산업용, 가정용 판매 가격은 각각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스루프 타임즈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왼쪽은 그 이 언론 보도 YTN 보도 내용인데 자본 잠식이 사실 됐는데 장부상 영업이익의 배당금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석 경험은 미수금은 정부와의 단가 승인 과정에서 LNG 수입 가격 연동제 미정산 차익이다.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바가 있다. 2022년도 실적 아직 잠정 실적도 공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이게 어저께 쓸 때는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공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 재무 상태상으로 현재 보면은 자본 부분만 얘기하면은 그 자본 총계도 증가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ROI라는 거로 두평 ROI로 이 자본 회수율로 보면은 가스공사가 10.1%나 크게 증가했어요. 어, 이럴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가격은 충분히 오른 만큼 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실질 사업 보고서가 나와봐서 분석을 해봐야 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석만 한다고 해서 다 그 능사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또 해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동이나 이런 그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양유업 그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1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9% 하락했고요. 원부자재 및 유틸리티 비용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 원인 잘 표현했어요. 재고자산 평가 및 2023년도 관세 경정 통지에 따른 당기손익이 감소했다. 근데 뭐 이 관세 경정 통지는 뭐 빼고 얘기하더라도 이 재고자산 평가는 손가를 왜곡할 수 있다. 대부분 이게 그 유제품이니까 그 재고자산 평가 안 되면 평가 손실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은 증가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원가 회계가 아니되면 적자가 더 났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KC 코트렐 영업이익 21.9%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0.4% 하락했습니다. 대형 수주공사 공사 진행률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판관비 증강, 결국 매출 증가보다 그 원재적 가격 및 판관비가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네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세 MK 영업이익이 82.8%, 그러니까 요거는 영업손실이 82.8%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작년도 손실보다 더블 가까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3% 하락했어요. 매출액 변동률은 합병으로 인해서 증가는 했는데 영업이익 변동 요인은 종속법인의 영업손실이지 자기네 본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변명을 하는 것 같고, 당기순이익 변동 요인은 미래 현금 흐름 평가에 따른 손상 차손. 요거 보고서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미래 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현금 흐름을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손상 평가를 해버린 손상 차손으로 평가한다? 좀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영업손실이 221억 원을 387억 원까지 손실을 내버리고 마는데, 일반적으로 심리가 그렇습니다. 야, 적자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더 적자나게 만들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쓰는 표현은 이미 베린멈 정신. 그러니까 그 손실 회피 심리가 역으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손실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이미 베렸으면은 이미 베린 몸. 나는 이미 베린 몸이니까 화류계에 나가겠어. 이게 또 좀 결례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태제가 식품. 영업이익이 5.8%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0.5%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전기 일회성 비용 반영, 빈과류 공정위 과징금 때문에 세전이익이 줄어들었다. 아, 영업이익은 260억이었는데 그래서 그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어, 다른 기저효과로 오른 꼴이나 마찬가지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왜 감소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니 해줘야 그 주주들한테 성의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금속 빨간 글씨로 했을 때는 좀 언짢아서 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9.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2.1% 하락했는데 단기 중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이 금융비용은 영업이익 다음에 영업의 손익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9.5%가 왜 감소했느냐를 대한금속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주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전방 영업 손실 350억이 발생됐어요. 전년도 73억 흑자였는데 무려 576%나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3.6%나 추락을 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걸 보니까 불유동재고 판매로 영업이익 감소하였으나 자산 매각들의 처분이익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세전이익은 이 자산 매각을 했다. 이게 그 투자 부동산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 부동산 그러니까 본업은 잘 안 하고 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나? 불유동재고라는 것도 참 처음 들어봅니다. 비유동재고라고 하면 몰라도 여기서 그걸 알 텐데 계정 까먹은 아니고 불유동재고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저는 악성재고라고 그러죠. 안 팔렸던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안 팔렸던 물건들을 아마 이 걸레 가격으로 팔았을 거예요. 이 전방이라는 게 전주 방직이나 방적 뭐 이런 옛날 상호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의견은 악성 재고를 싸게 덤핑 판매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창 영업 손실이 나는 거죠. 재고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나쁩니다. 악입니다. 악. 동아지질 영업이익이 841.8%로 크게 영업 손실이 나버렸어요. 영업이익률은 12.6%나 하락했고 일부 현장 공기지연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이미 사놓은 거면은 뭐 비싼 거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데 공기지연이 된다는 거는 어차피 인건비가 일은 진척이 늦더라도 일당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사 원가가. 자, 2,600억 분이 매출을 못 하는데 영업 손실이 298억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영 성과를 내면은 일부 이 관리자가 아마 문책을 당하고 또 뭐 물갈이 인사 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동아타이어 영업이익이 55.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2.9% 상승했습니다. 타이어 업계가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기 4분기 중 신규 자회사 편입 및 환율 효과,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이렇게 추이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매출 증가도 결과고 수익성 개선도 결과거든요. 원인을 얘기하려는데 결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논리가 아주 미흡한 논리성이 없는 그런 이 초급 수준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텐데 왜 이익이 줄었어? 그러면 원인을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들도. 백산 영업이익이 11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4.2% 상승했습니다. 신발 차량 부분 실적 호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종속회사는 그 영업의 손익에 해당되는 거고, 환율이 뭐 우호적으로 효과가 났다? 근데 이제 그 수입할 때도 환율의 영향을 받고 수출할 때도 환율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환율 차익이 환차손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간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상수로 봐서 이 주요 원인 얘기할 때는 이 환율은 얘기 안 해야 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이제 그 30% 그거엔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단위는 억 원인데요. 근데 그 15%에 충분히 그 변동이 있는데 왜 그건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억 원이니까 이 매출액이 6조 5,396억 원 해가지고 18% 매출이 증가했고 총 영업 비용은 17.1%, 1.1% 차액이 그 영업이익은 그 35.4%가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률은 0.7% 상승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엔진도 그렇고 이상 그 2월 24일 날 그 19번째 그 증감 원인에 대한 비평 또는 비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